저도 양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칫솔로 닦으면 안 돼요. 칫솔로 닦으면 오히려. 가글은 너무 자주 안 하시는 게 좋다. 안녕하세요. 합정모아치과 대표원장 송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서모아치과 대표원장 박종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냄새가 이 닦는 것만으로도 제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게 음식물 찌꺼기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양치질로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양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별로 해결해야 하는 방식들이 너무 다 다르죠. 각 원인별로 왜 그 구취가 나고 그리고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취의 원인이 입에서 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제 전신 질환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구취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그 설태라고 해서 그 혀에 낀 백태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세균이 썩어 들어가면서 발생을 하는 게 피발성 화합물이라는 물질인 거고 이제 그 물질 때문에 구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태를 완전히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혀 클리너를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최소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칫솔로 닦으면 안 되고 칫솔로 닦으면 오히려 이제 그 혀에 있는 돌기들이 깊어지면서 설태가 더 잘 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혀 클리너로 물로 닦고 중요한 건 혀 뿌리 쪽까지 닦아줘야지 설태를 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좀 헛걱질이 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적응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목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입안에 있는 원인으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사이에 껴서 삭게 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얼마나 지독하죠? 보통 이게 달걀 썩은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음식물 찌꺼기는 결국 해결하려면 당연히 잘 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그 생각보다 잇몸 질환 때문에 구취가 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잇몸 질환 있으신 분이 또 흡연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또 구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커피 믹스까지 드시면 3종 세트가 이제 완성이. 잇몸 질환은 그 확인하는 방법은 거울을 보고 웃었을 때 빨갛게 좀 부어 있거나 좀 눈에 띄게 잇몸 질환이 있다고 이제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과 잇몸 관리뿐 아니라 이제 잇몸 치료까지 좀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입안의 환경에 의해서 나는 게 있다면 이제 구강 건조입니다. 입이 건조해지면 생각보다 구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입이 건조한 분들이 타고나게 건조한 분들이 있고 뭔가 전신질환과 관련돼서 건조한 분들이 있고 혹은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건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건조한 건 이제 알코올, 이제 에탄올이 들어간 이제 가글을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음주를 자주 하시거나 좀 그런 것들을 자주 하시면 입이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제로 구취 유발을 많이 하고 충치까지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약을 드셨을 때 특정 약을 드시면 구강이 건조해지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어서 구강이 너무 건조하다면 이제 본인이 드시는 약을 처방해 주신 전문의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또 편도결석이 있잖아요. 편도결석은 그 편도에 있는 크립이라고 주머니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있을 때 구취를 유발을 하게 되는 건데 물 가글은 자주 해주시되 흔히 말하는 가글인 있잖아요. 뭐 알코올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가글은 너무 자주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구강 내 환경에서 있는 구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은데 이제 그 외의 원인들이 또 있을까요? 뭐 일단 전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위장장입니다. 위장장. 이제 소화불량이 있으면은 이게 좀 역류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구강 건조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쇼그렌 증후군이나 좀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질환이 있으면은 또 구취를 유발하는 거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세톤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사실 또 잇몸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고 연관도 예.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전신 질환을 해결해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과
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복합적으로 않을까. 이제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입에서 나는 냄새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입에서만 나지 않고 코에서도 이제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비염이라든지 이제 부비동염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치과뿐만 아니라 그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이제 비염 치료와 부비동염 치료를 병행해서 이제 받으셔야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구강 유산균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세요. 송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 입안에서 발생하는 구취의 원인은 결국 세균입니다. 현기성 세균, 아까 말한 이제 황화합물을 발생시키는 그 현기성 세균이 문제이기 때문에 구강 유산균은 이 현기성 세균들을 좋은 균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강 유산균이 입안에 오래 머물고 있게 좀 머금고 있어야지 좀 효과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관리가 잘 되고 보조적으로 쓰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가루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루로 먹으면은 바로 뱃속에 들어가서 위산에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결국 입안에 오래 머금을 수 있는 형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유산균인 거네요. 근데 그 유산균이 위에 가면 죽죠. 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치과는 약으로 해결되는 건 많지 않아요. 결국은 물리적으로 뭔가 설태나 치태나 이런 걸 제거를 하고 그 추후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취, 입냄새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희가 나눠본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취의 대부분은 설태, 혀에 끼는 백태 때문이니까 이거 관리 잘해서 구취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